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한민족 통일론 2의 12회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주권론 존재의 의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의미 처음에는 어떤 X의 어떤 something의 본질, X of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존재의 의미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상대성이었습니다. relativity, 상대성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이고, 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자아를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individuality가 중시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존재의 네 번째 의미는 무한성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성이란 끝이 없는 성질이에요. 존재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한대와 무한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리미트 H가 무한대로 접근할 때 하면서 이제 미적분 풀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미분. 자, 무한대는 끝없이 이제 무한대로 접근합니다. 근데 끝은 없어요. 무한대는. 무한수는 끝이 있느냐? 무한수도 끝이 없어요. 인피니테스트말. 즉 아무리 작은 세계도 분석해도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근본적으로 무한성이에요. 달리 말해서 존재는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에 있어서 극한적인 끝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며 마지막 단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를 무한대에 가서 무한의 끝은 어디냐? 또 무한소의 끝은 어디냐? 이거를 마지막 단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줄, 존재의 실체성은 종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어요. 존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비록 현대 과학이 양자역학이나 빅뱅 이론에서 찬란한 업적을 과시해 왔지만 전자는 현 단계에서 막혀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안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으며 단지 총명한 물리학자들의 상상적인 생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원자가 또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자꾸 소립자, 밀입자 등등 참입자, 그 다음에 또 X입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탑입자까지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안 나더란 말이에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최종 입자를 찾아서 물질을 무한하게 이렇게 분할을 할지라도 그렇게 명확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탑 입자는 현대까지 발견한 최상위의 가장 작은 입자가 탑 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탑 입자는 또한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인 또 다른 상상의 것이며 그 뒤에는 또 다른 입자와 더욱더 많은 것들이 또 계속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한소의 의미, 즉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물질의 존재를 끝까지 이렇게 분할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은 무의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뱅 이론은 그 정당성이 천문학과 물리학의 온갖 종류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스라고 그 르게릭 병에 걸리셨던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뒤에 최대의 천재 물리학자라는 이 스티븐 호킹스 박사의 이론은 우주가 처음에 바늘구멍 같은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빵 터지면서 이제 현재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주는 끝없이 팽창해 가는 것 같아도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우주의 끝을 자기는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그럴듯하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그걸 우리가 이제 플로저블이라고 하는데 그럴듯한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래야 진리지 그럴듯하다는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외향상 획기적인 이론은 그 좁고 편견에 찬 생각과 사고 속에 태어났다. 바늘구멍 같은 우연에서 태어났다. 또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다. 현재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대요. 또 11차원을 가지고 아주 차원까지 맞췄어요. 11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순전한
우연성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유물론적 사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의 충격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우주가 11차원이래요. 무한대로 팽창한대요. 바늘 같은 구멍에서 우연히 태어났고 현재 안에 모든 것들이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연성.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게놈 지도에 따르자면 인간의 60억 개의 세포가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을 확률은 60억 분의 1입니다. 60억 분의 1은 거의 무한소예요, 여러분. 이거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티븐 호킹스라는 그 기괴한 과학자의 두뇌에서 나온 상상적 가설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뛰어나며 놀라우나 근거 없는 가설이겠습니다. 사실 그분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그분의 설을 이렇게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래의 최대의 천재 물리학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70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비록 몸은 불편하셨어도 그분의 영혼은 학문을 위한 이 천체 물리학을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상당한 수준의 그런 천체 물리학을 고도의 수준까지 발전시켰지만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 걸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로를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소설가들의 작품을 재미로는 읽겠지만 철학자들의 생각은 비웃어요. 왜 비웃냐면 그들이 볼 때에 과학은 어떤 근거가 있고 과학적 그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1은 2다라는 수학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같다고 보고 있어요. 수학과 과학은 어찌 본다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수학이 증명이 안 되면 과학도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과학이라는 그 기반이 전부가 다 일종의 인간의 가설의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맞는다고 생각한 것에 소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복합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성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게 어느 정도 최고 수준의 단계에 도달하면 과학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도 결국은 상상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MIT 공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MIT 공대 아시죠? 캠브리지 시티에 있는 그 MIT의 1학년, 2학년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문 사회과학의 수많은 교양학 강좌와 또는 예술적인 강좌를 듣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감성적인 상상력이 없이는 과학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처음에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행기라는 것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이제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우주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최종 이론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그들은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론을 선언하고 나서는 그들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최고 수준에 올라가면 과학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은 증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 기반, 논리적인 기반, 그 이성적인 기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실험했고 관찰했고 이 모든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인간의 1+1은 2다라는 수학적 판단과 동가적인 같은 가치를 가진 그러한 논리 싸움으로 결국은 환원되고 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차라리 그들이 이론은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존재에 관한 담론일 뿐이에요.
존재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라는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들의 생각이 최종적인 것이며 어떤 새로운 사상이 존재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자기네가 발견한 것이 진리고 과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기계를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존재의 네 번째 속성인 무한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인간 주권론, 존재의 해석에 존재의 의미까지 하고 일단은 이제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이제 민족사와 또 민족사상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첫 주에 민족사, 민족사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일론 이런 식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존재에 대한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인간 주권론을 계속 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사,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사상을 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통일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